네, 모피아의 그 실체를 앞장서서 세상에 문제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그 실상을 알게 됐어요. 모든 권력 위에 검찰 권력도 있지만 금융 권력도 있다. 예,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신 국민 경제교사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아니 주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뭐 하나 뭐 여기 뭐 과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인데요. 예. 자, 어제 그 홍남기 씨가 내가 민주주의를 왜 흔들었다고 얘기하느냐라면서 뭐 강력하게 반발하던데요. 그 영상 보셨죠? 예.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그 정도 해야 사실 이렇게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하는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배짱이 있어줘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자 계속해서 헛웃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네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모습이 가능한 이 구조를 좀 이제 제도적인 구조를 좀 먼저 좀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재정 관리 문제하고 경제 정책 관리는 내 소관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예. 법적으로요.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재부의 권한이 제가 볼 땐 대통령 권한보다 더 강합니다. 아, 그럴 수가 더 있습니까? 강해요. 아니, 그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더 셀 수가 있습니까? 일단 하여간 실질적인 권한을 예. 실질적인 권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대한민국의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과 관련되어 진 그러니까 군사 외교 이런 걸 빼놓고는요. 네. 나머지는 기재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 다른 공무원들, 다른 행정부서들에 대한 그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만이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고 그런데 일단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초창기에만 그러니까 되게 초기 정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공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은 어쩌다 공무원들. 예. 예. 근데 어공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관료들한테 되게 이제 당하고요. 포섭되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요. 예, 예.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어공의 자리를 이제 이 늘공들이 가지만 늘공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네. 저희 청와대도 그렇게 장악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일반 소위 그 민주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간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 그 우리 시청자들 라이브에 네.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이제 우리 몇 개 글만 좀 소개하자면은 자스민 우드님은 홍남기 해임안을 내라 민주당아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DK님은 선출직을 호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선거는 왜 합니까? 그냥 돈 드니까 그냥 관료들한테 권력 다 맡기시죠. 뭐하러 선거를 합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네, 그 말씀들이 다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먼저 이제 어제 상황을 좀 잠깐 제가 지금 이제 그 글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는 네네네. 생각난 김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네. 해임안 건의가 왜 민주당이 처리 안 했느냐 이 문제가요. 네. 사실은 해임안이 어제 그 제출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민주당에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주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행정부하고 너무 갈등이 부각되면은 이게 좀 이제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물밑 대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오면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홍남기는 못 받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내가 파악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한 거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국무총리실에 이제 소위 말해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 정치인 총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 총리가 들어갈 때 되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무총리실을 장악하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렇죠. 예. 장관급이고요. 예. 지금 구윤철 실장이 하고 있는데 이 구실장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재부가 다 장악한다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은요. 네네네. 국무총리가 사실은 내치를 담당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민주정부에서는 대개 보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굉장히 존중해 준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일을 보려고 하면은 국무조정실장이 잘 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 출신이 딱 앉아 있으면요. 네. 앉아 있으면은 기재부의 논리가 그 자리에 기재부 출신들은 뭐냐면 기재부 소위 말해서 모피아의 그러니까는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피아 조직의 이익을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누구나가요. 아니 홍남기 그 양반도 국무조정실장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흔히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자리에다가 다른 검사 앉혀놔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거 안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검찰 그 부하 수하들이 막 대들고 막 그러거든요. 항의하고요. 네. 그런 구조랑 비슷하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네?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구실장이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수용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해 오더라고요. 예, 예. 여야가 합의하면 이제 그러니까는 한 50조까지도 그러니까는. 네네. 그래서 진짜냐고 그게 내가 파악한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데.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해임 건의를 추진하려고 네. 국민들 여론이 하도 가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하는데 그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스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여야 합의 먼저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좀 이제 추진하는 것을 길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걸 먼저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자위에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도출을 해가지고 39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만들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무총리가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좀 난색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기대했었던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좀 어이가 없어 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는 누가 또 장난을 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해임 건의가 좀 시도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건지. 잠시 이제 그 브레이크 넣으려고 예. 그 화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 예, 그런 게 해서 정치 어떤 하나의 장난이 들어간 건지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아니 지금 이런 거짓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 그런데 최상부층. 결과론적으로 김이 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하려다가 말아가지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려가지고 건의안을 올려서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정치력을 발휘하게 하든지. 네. 그러니까 소위 아니면 국무총리가 그러니까는 그것을 또 제청할 수가 있어요. 네. 해임 건의를요.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모양새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해임을 하게 하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국무총리에서 그래서 바람을 뺀 것처럼 결과는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왔을 때
내가 파악한 거는 국무총리실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이 구윤철 실장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질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해 들은 얘기를 보면은 그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다 했더만은 예.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제 짐작이 맞았던 거죠. 절대 맞았는데, 그럴 기재부 출신들이 아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일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도 그러니까는 이게 절차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절차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이제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었고요. 예. 근데도 이제 왜 대통령께서 왜 가느냐를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요. 대통령이 이 기재부 관료들이 주는 이 수치 통계에 예. 수치 통계 너무 의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져오는 통계들은 굉장히 달달한 통계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통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 했더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 덕에 대통령님 알아주셔야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요. 현장을. 네. 그러니까 현장과 그다음에 관료들이 주는 이 통계 수치하고의 간극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한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이런 이제니까 시중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일부 지지자 중에 원망 같은 이런 소리들도 알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게 뭐냐면은 이 본인이 그러니까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과거보다 좀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은 이 기재부 관료들이 주는 수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많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전히 뭐냐면 기재부 차관 출신이지요. 그다음에 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는 신병으로 이제 교체된 이제니까는 경제수석도 그러니까는 저쪽 산자부 출신이지만은 이분은 완전 대기업 친화적인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현장을 좀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 수석이라든가 그쪽 분야들인데 그쪽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대통령하고 저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공들이 장악하는 순간에 이미 사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결정났던 거예요. 예, 결정났던 순간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대통령이 파악하는 거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비대칭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어저께요. 네. 조선일보 어저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조선일보가 보도를 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목이 돈풀기 폭주 시작된다. 추경 증액 움직임에 치솟는 채권 금리 이런 이제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건 뭐 틀림없이 이제 기재부 쪽에서 오퍼를 넣은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예? 추경 더 늘리라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원 더 늘리라고요. 그럼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 추경에 브레이크 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뻔할 뻔짜죠. 모피하고 똑같잖아요. 예. 지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관점이라는 것이 뭔지를 민주주의이 잘 알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재부의 문제를 기재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의 적 역할을 하는 거죠. 모피아가요. 그렇죠. 예. 민주진영은 민주진영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민주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의 적인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강한 그러니까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대통령만 지금 국무총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대통령만 그러니까는 사실 이 눈과 귀를 가리면은 자기가 현재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 이건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참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폭거 같은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 그러니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사실 뒷목 잡고 쓰러질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구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선출 권력들인데 선출 권력들이 그러니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거를 그러니까 뭐 건의만 할 수 있지 해임 결정은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 인사권이라고요. 네.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력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복원돼야지만이 이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어공들이 장악하는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을 장악한 순간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렵다고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근데 이 속에서 대통령이 빨리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풀으려면요. 지금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가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민생의 핵심인데 민생의 핵심이 정치인데 네. 민생이 정치 핵심인데 지금 조선일보 논조대로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행정부가 사실은 야당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요. 그렇죠. 예? 명백합니다. 도대체가 이럴 거면은 못하라고 그러니까는 정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들은 혹시 이 선거에서 선거 패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자기들 그러니까는 이 몸살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초한 거라 이거예요. 네. 야,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예. 사실 워낙에 또 이제 뭐 수구 언론들 또 야당의 그런 공세 또 마타도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는 객관적 지표로서 지금의 경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그 심리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데이터를 홍남기가 잘 만들어 와요. 예, 물론 그 데이터는 다 진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니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예.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공장에 김현종 전 안보실장입니까? 누군가 김현종 씨가 네. 출연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자질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러니까는 이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머리만 빌렸을 때는 그러니까는 받지 않냐 우리가 IMF가 일어난 거를. 네? 김영삼 정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관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김현종 씨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뛰어나더라. 네. 예?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건데 관료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요. 이 관료들의 이런 그 멘탈리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 아주 대표적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딱 취임을 했는데 경기도지사에 관료가 와가지고 우리 경기도 한 해 예산이 29조인데 전임 지사는 한 500억 쓰셨습니다. 지사의 어떤 재량으로. 근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600억 쓰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니요 29조 다 가져오세요. 그거 내가 다 보겠습니다. 내가 다 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걸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지들이 다 해먹었는데 이재명이 와가지고 29조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경기도가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실적을 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나는 그게 사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 이 후보한테 들은 얘기라서 네. 사적으로만 들은 줄 알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구만요. 그 네.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담고 있는 거죠.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 저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란 책에 예, 그렇군요. 개정 정보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예.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저걸 주려면은 네. 관료들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역할을요. 예, 예. 공직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공직자가 그러니까는 그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출 권력들이요. 네. 국민들이 또 고통받는데 외면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저는 오늘 김현종 지가 지도자에 대해서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이분이 경제를 아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아니니까 통상 전문가이긴 하지만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슬쩍 디스를 한 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예. 파악한 본 걸로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관료들이 주는 그러니까 통계 수치에 여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잡혀져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원성이 이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약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갸웃갸웃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렇게 많은 비서관들이 있지만은 대통령을 그러니까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수석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장급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사실은 기재부 관료들이 장악해 버렸으니까는 장악해 버리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가 예. 낮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국민들하고 지지층들의 어떤 하나의 생각하고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소위 이 민주정의 지금 정권 재창출, 이 정치 교체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는 대선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안 좋은 결과 나온다면 역사적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요. 네. 아니 도대체가 지금 기재부가 모피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요. 네. 모피아가 모피아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영향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7년이라든가 2016년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상황이었다면요. 네. 근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계 소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가계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수치는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안 할 거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예. 예? 그래서 성장률 이런 수치를 갖다가 주고 앉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5월 달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는 반쪽짜리 회복이다. 네. 그래서 그늘진 거 반쪽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확장 재정을 그러니까 적극 주문을 했다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그 목소리조차도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이 주는 자료 수치에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으로 포획당해져 있는 거예요. 예. 당해져 있는 건데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현장으로 지금 이 귀를 다시 돌리지 않으면은 돌리도록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다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치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은 기재부가 모피아가 뭐냐면은 윤석열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홍남기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인으로. 무슨 비난하는 거 봤냐고요. 비판하는 거 봤냐고요. 예, 그럼요. 예. 예?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거 봤냐고요. 네. 예? 야,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에 이어 윤성 또 이제 저 홍남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야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 이 사람을 기용하셨는지. 참 너무 좀 한심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치력이 빨리 복원돼야 됩니다. 관료들하고 그러니까는 이 관료들의 목소리에 안주해 계시지 마시고 네. 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예. 행정가가 아니라고요. 예. 예? 그런데 관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어떤 방향을 정하는 거는요. 이건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그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인 거고요. 그런데 방향까지도 그러니까는 모피아한테 그러니까는 이걸 위임하고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얘기가 물론 법적으로 이게 뒷받침되고 있지만 경제 정책은 자기 소유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게 네. 예?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아니 우리 대통령님도 예전에 대선 후보 나오실 때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가셔서 내가 여기 유저다 인증하셨는데 인터넷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나 또 이렇게 소통 도구가 많을 텐데 왜? 그래서 그나마 그런 소리가 하도 들어가니까는 네. 최근에 그러니까는 좀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예. 좀 반반으로 좀 이렇게 그 이전에는 완전히 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갸웃갸웃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관료들의 말에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는. 네. 이게 제가 파악한 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우리가 무슨 지상낙원이 되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런 좀 낭패감 정도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관료주의에 이렇게 포위가 되는 거는 결코 바라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임기 말에 그 관료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부동산 정책 산으로 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래서 책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관료한테 포획당한 것에 대한 그 천천히 회한을요. 네.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게 참 진짜 너무 가슴 아픈데요. 국민들과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이 지점에서 적어도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네. 지금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9일이 이제니까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어느 새 정부가 들어서야지만이 본인들이 살 길인지를 지금은 감정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원망을 이재명 후보한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한테 갔을 때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 지금 모피아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일보하고 똑같지 않냐? 네. 예? 그게 바로 국힘당 저거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현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네. 원망과는 이건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구별을 해가지고 빨리 어쨌든 간에 이 정치 교체를 이재명 후보를 지원을 해가지고 네. 좀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한테 실질적인 힘이 실릴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럼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시작을 하지만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정책을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국민들하고 자영업자들의 살 길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딴 얘기입니다만은 얼마나 이재명 당선되는 걸 싫어할까 싶습니다. 기재부 그렇죠. 관리들, 모피아들이요. 그렇죠. 예. 예. 이건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사 역할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겠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이런 심정을 표현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아주 시원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점심시간에 좀 개운하셔야 되는데 좀 답답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김철수님,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았는데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개혁만이 아니라 관료 개혁, 즉 기재부 개혁,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8시 정치생쇼 기대해 주십시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나오십니다. 함께 또 대선 전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셨습니다. 김용민 TV는 저녁 8시 때, 월요일 국물 없는 기자회, 화요일 정치 생쇼, 수요일 맘스 시사, 목요일 꼼찰청장을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하기, 알람,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